삑삑삑삑. 아침 9시. 누군가 제 집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허락 없이, 예고 없이, 매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그날 저는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625.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언은 예상치 못한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하루 7통의 전화, 문 앞 40분의 대기, 그리고 결국 이것은 한 며느리가 자신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날,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 9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삑삑삑삑. 김진영은 침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4번의 전자음.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였지요. 우리 며느리 일어났어? 오명자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진영은 침대 옆 시계를 봤습니다. 9시 7분. 남편 윤성우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습니다. 진영은 가디건을 걸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명자는 이미 주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큰 보자기가 들려 있었지요. 어머, 아직도 잠옷이었네. 괜찮아. 내가 할게. 명자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진영이 어제 정리해둔 칸막이를 빼고 김치통을 밀어 넣었습니다. 우유팩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라벨이 뒤집혔지요. 국은? 찌개 용기가 식탁 위로 툭 놓였습니다. 진영의 발가락이 오므라들었습니다. 냉장고가 너무 비어 있더라. 저희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명자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진영을 봤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진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싱크대 금속 가장자리를 무의식적으로 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얘졌지요. 김진영은 35이었습니다. 결혼 6달째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혼자 살았습니다. 원룸에서 10년을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모든 게 자기 것이었습니다. 냉장고 안우유 위치도, 베란다 물 주는 시간도요. 결혼 후 강남의 30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넓고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했지요. 한 달도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오명자는 결혼 일주일 만에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성우는 흔쾌히 알려줬습니다. 진영은 그때 뭔가 불편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자의 첫 방문은 사흘 뒤였습니다. 김치 담갔으니까. 일주일 뒤엔 반찬. 국 끓여 먹어라. 그 다음 주엔 과일. 방문은 일주일에 2~3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진영은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명자는 냉장고를 열었고 서랍을 열었고 침실 문까지 열었습니다. 진영은 그때부터 느꼈습니다. 이 집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요. 어머니,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야 와? 그냥 보고 싶어서. 미리 연락 주시면. 가족인데.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집어 TV를 켰습니다. 성우는 요즘 어때? 괜찮아요. 어제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던데. 진영은 주방 싱크대에 기댄 채 명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남편 챙기는 걸 모른다니까. 그 말이 진영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저녁, 성우가 퇴근했습니다. 여보,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얘기? 어머니 일. 성우는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오늘도 예고 없이 오셨어. 엄마가 반찬 갖다 주려고 그러신 거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미리 연락도 없이. 그게 뭐가 문제야? 성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소파 등받이에 던졌습니다. 진영은 그 앞에 섰습니다. 여긴 우리 집이잖아.
근데 난 마음 편하게 쉴 수가 없어. 엄마가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난 그런 거 안 해주셔도 돼. 진영아. 성우는 진영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가 좀 오시는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지 마. 진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진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켜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지?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요. 진영은 결심했습니다. 성우가 출근하고 혼자 남았을 때였습니다. 진영은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도어락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지요. 비밀번호 변경. 손가락이 번호판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러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았습니다. 진영은 새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625. 결혼기념일. 빅.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진영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성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비밀번호 바꿨어. 625야. 이응 키읔. 진영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이 조용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명자였습니다. 진영아, 문이 안 열려. 예. 지금 너희 집 앞인데. 진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바꿨어? 아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나온 말. 그럼 성우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진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명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김치통. 왜 문을 안 열어줬어? 죄송해요. 전화 받느라. 비밀번호가 왜 바뀐 거야? 명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우한테 연락했어? 회의 중인가 봐요. 명자는 진영을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치통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던졌습니다. 쿵. 식탁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바꿨지? 정적? 진영의 입술이 파르르 떤다. 솔직하게 말해봐. 아니라니까요. 거짓말하지 마. 성우가 바꿀 리 없어. 진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 나 안 들어오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진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며느리 잘못 봤나 보네. 명자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 안 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진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싱크대 수도꼭지에서 물 한 방울이 똑 떨어졌습니다. 저녁, 성우가 돌아왔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왔어. 진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가 오셨는데 비밀번호가 바뀐 걸 모르셨대. 그래서 제가 문 열어드렸어. 엄마가 화났다던데. 성우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진영아, 너 비밀번호 바꿨다며? 응. 왜 엄마한테는 내가 안 바꿨다고 했어? 진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엄마가 그렇게 싫어? 싫은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진영은 성우를 마주 봤습니다. 난 그냥 미리 연락을 받고 싶었어. 그게 그렇게 큰일이야? 나한텐 큰일이야.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모컨을 집어 TV 음량을 올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 알아? 경계. 가족한테 무슨 경계야. 진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진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켜고 명자의 번호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 명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 평균 7통. 진영아, 성우 밥은 잘 챙겨 먹이고 있어? 집안 청소는 하고 있는 거야? 날씨가 추운데 내복 입혔어? 진영은 모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손톱으로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초승달 모양 자국이 남았지요. 진영은 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을 위해서요. 자기가 예민한 게 아니라는 증거요. 어느 날 저녁 성우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 진영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보이지 않았지만요. 엄마 전화 때문에 그래. 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나름 노력하시는 거야. 알아. 그럼 조금만 참아줘. 언제까지? 뭐,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데?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영은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울었지요. 진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건 숫자를 바꾼 게 아니라는 걸요. 관계를 바꾼 거였습니다. 625는 이제 단순한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진영의 독립선언이었지요. 하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새벽 4시 진통, 5시 병원 도착, 12시간 후 3.2kg 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성우는 분만실 밖에서 울었습니다. 진영은 아기를 안고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작은 입술. 우리 딸. 진영은 속삭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지요. 명자는 그날 오후 병실에 왔습니다. 꽃다발과 미역국을 들고요. 우리 손주. 명자는 아기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를 안았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진영은 잠시 안도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겠지. 하지만 틀렸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 진영은 집에서 조리하기로 했습니다. 성우는 육아휴직 일주일, 그 후엔 다시 출근. 명자는 매일 왔습니다. 아침 9시, 삑삑삑삑. 진영이 비밀번호를 다시 알려줬으니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영아, 기저귀 갈았어? 네. 분유는? 2시간 전이요. 명자는 아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봐, 할머니가 안으니까 편하지? 진영은 그 말을 들으며 싱크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금속이 차가웠지요. 진영아, 넌 좀 쉬어. 괜찮아요. 괜찮긴. 몸조리 해야지. 진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자는 아기를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에는 내 핏줄이야. 코도 입도. 진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봄볕은 따뜻했지만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매일 왔습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결정했습니다. 아기 옷, 분유, 목욕 시간. 어느 날 진영이 아기에게 젖병을 물리려 할 때였습니다. 진영아, 그렇게 안으면 안 돼. 다치고 있어요. 아니야. 명자는 진영의 팔을 밀어냈습니다. 아기를 빼앗듯 안아갔습니다. 진영의 손은 빈 허공을 쥐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됐어. 내가 더 잘 알아. 진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울지 못했습니다. 명자가 들을까 봐요. 저녁 성우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나 엄마 자격 있는 거 맞아? 성우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당신이 더 잘 안다고. 엄마가 도와주시는 거잖아. 도와주는 게 아니야. 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이해는 뭐야? 난 그냥 낳기만 하는 사람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럼 왜 어머니는 그렇게 안 봐?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영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명자가 또 왔습니다. 진영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진영아, 아기 좀 내려놔. 괜찮아요. 줘봐. 명자는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진영은 빈손으로 서 있었지요. 진영아, 내가 생각해 봤는데. 네. 아기를 우리 집에 맡기는 게 어때? 진영은 명자를 봤습니다. 예. 넌 일도 해야 하잖아. 육아휴직 끝나면.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어떻게? 넌 아직 경험도 없잖아. 명자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키울게요. 내 손주이기도 하잖아. 그래도 내가 제대로 못 키우면 애가 고생해. 진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의 엄마예요. 알아. 근데 엄마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럼 저는 뭔데요? 명자는 진영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를 무시하세요. 진영아, 제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시고, 제 말은 안 들으시고, 이제 제 아이까지. 진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진영은 명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기 주세요. 뭐? 제 딸 주세요. 명자는 물러섰습니다. 진영은 한 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주세요. 너 지금 정신이 없구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딸 주세요. 명자는 아기를 소파에 내려놨습니다.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키워. 명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근데 진영아,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문이 닫혔습니다. 진영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방금 선을 넘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후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킬게. 그날 밤 성우가 돌아왔을 때 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우는 한참 통화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통화 후 성우가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진영아. 응.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셨어. 진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사 갈까? 진영은 성우를 봤습니다. 잠시 멈칫했다가 말했습니다. 아니면 이혼하자. 성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진영아, 당신은 어머니 편이고 난 혼자야. 성우는 말없이 진영을 바라봤습니다. 결정해. 이사 가든지 끝내든지. 진영은 돌아 누웠습니다. 성우는 한참을 서 있다가 나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진영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기의 고른 숨소리. 이제 정말 끝인가?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진영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요. 진영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돌보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말 대신 소음만 있었습니다. 수도꼭지 소리, 냉장고 문 닫히는 소리, 아기 울음소리. 사흘째 되던 밤, 성우가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진영은 아기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진영아, 응, 이사 가자. 진영은 손을 멈췄습니다. 성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성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지요. 정말? 응.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엄마한테는 내가 말할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미안해. 늦었어. 아니야. 진영은 일어나 성우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경기도 분당 24평 아파트 명자의 집에서 차로 1시간. 성우는 그동안 명자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말할 거야? 이사 날. 그럼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갑작스러운 게 나아. 성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사 전날 밤 성우는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서요. 진영은 침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여보, 응, 괜찮아?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주잔을 비우고 다시 채웠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야. 맞아. 내가 비밀번호만 안 바꿨어도. 진영아. 성우는 진영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핑계야. 진짜 문제는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한 거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너를 힘들게 했는데 난 가운데서 눈치만 봤어. 성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비겁했어. 진영은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결정해줘서 고마워. 내일 엄마가 많이 화내실 거야. 알아. 그래도 괜찮아? 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는 진영을 안았습니다. 오래요. 이사 당일 아침 명자가 왔습니다. 오전 9시 예고 없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진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명자는 보자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역국 끓여왔어. 명자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거실 바닥에 쌓인 상자들, 테이프로 붙여진 박스들, 비닐로 포장된 가구들. 이게 뭐야? 진영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답해봐. 어머니, 그게 이사 가는 거야? 침묵. 명자는 보자기를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진영을 지나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자들을 보며 돌아섰습니다. 어디로? 분당이요. 왜? 성우야. 명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성우가 나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명자는 성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왜? 그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성우는 진영을 봤습니다. 그리고 명자를 다시 봤습니다. 엄마, 우리 좀 떨어져 살아보려고요. 떨어져? 왜? 진영이가 힘들어해서요. 힘들어하긴 뭘.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너 언제부터 내 편이 아니었니? 성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자는 진영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꼬신 거지? 어머니, 내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어.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해? 명자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진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뭐, 저를 한 번이라도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명자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머니는 다 정해놓으세요. 제 냉장고에 뭘 넣을지, 제 아기를 언제 재울지. 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제 방식이 있고요. 명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구나.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야. 알겠어. 명자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잘 살아. 나 없이. 엄마. 성우가 다가갔습니다. 명자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 엄마, 이러지 마세요. 뭘 어떻게 하는데? 명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진영이 그 뒷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자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 지켜주세요. 명자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어른이시잖아요. 명자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지킬게. 쿵.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지요. 성우는 진영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아? 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을까?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아파? 성우는 진영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 바닥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이사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짐을 싣고 새 집으로 옮겼습니다. 상자를 풀고 가구를 배치했습니다. 그날 밤 진영은 아기를 재웠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성우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영은 성우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모르겠어. 엄마가 너무 속상해 하실 텐데. 나도 속상해. 진영은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아니야.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봤습니다. 분당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낯설었지요. 진영은 아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는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지요. 우리 잘할 수 있겠지? 진영은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명자의 마지막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눈물. 그 눈물이 진영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다는 걸요. 새벽 3시 아기가 울었습니다. 진영은 일어나 젖병을 준비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아기는 점점 울음을 멈췄습니다. 진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영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성우는 가끔 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 응, 그래. 그리고 끊었습니다. 성우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퇴근 후 저녁을 먹을 때, TV를 볼 때, 아기를 안을 때, 항상 어딘가 멍한 표정이었지요. 진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힘들어한다는 걸요. 중간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밤 진영이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해? 뭐? 이사 온 거. 성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돌아갈 수도 없잖아. 성우는 TV를 껐습니다.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진영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잎이 없었지요. 진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명자의 번호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전화해야 하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진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진영은 꿈을 꿨습니다. 명자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요. 진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늦었어. 진영은 소스라치게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옆에서 성우는 자고 있었습니다. 진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둠이었습니다. 새벽 4시, 진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성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진영은 성우의 표정을 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어디요? 진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갈게요. 성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전화 왔어. 병원? 엄마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대. 응급실에 계셔. 진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가봐야 해. 나도 갈게. 아기는? 옆집에 맡길게. 두 사람은 급히 준비했습니다. 진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 안에서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봤습니다. 진영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괜찮으시길. 진영은 속으로 빌었습니다. 처음으로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명자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일단 안정되셨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들어간 후 성우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잘못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이사 안 갔으면. 여보. 진영은 성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진영은 병원 의자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마지막 말이 그거였다는 게요. 그 말 꼭 지키세요. 왜 그렇게 차갑게 말했을까? 왜 한 번만 더 참지 못했을까? 다음 날 오후 면회가 허락됐습니다. 성우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 만나고 싶대. 나를? 응. 진영은 떨리는 다리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명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선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말랐지요. 진영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진영을 봤습니다. 어머니. 명자는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습니다. 간호사가 말렸지만 명자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진영아. 네. 미안했어. 진영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아니야. 명자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보였지요. 내가 내 경계를 밟은 줄 몰랐어. 어머니, 너한테 잘하고 싶었어. 근데 방법을 몰랐나 봐.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영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도 너무 세게 밀었어요. 아니야. 넌 잘했어. 명자는 진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가르쳐줘서. 사랑하는 방법. 진영은 울었습니다. 명자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주셔야 해요. 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명자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진영아, 네, 나 나으면 다시 갈게. 근데 이번엔 명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두드릴게. 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는 웃었습니다. 약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약속해. 네, 어머니. 약속해요. 진영은 명자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성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영은 성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오래요. 명자는 회복했습니다. 한 달 후 퇴원했습니다. 집에서 요양하며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갔지요. 그 사이 진영과 성우는 일주일에 한 번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기를 데리고요. 명자는 아기를 보며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빼앗듯 안지 않았습니다. 진영이 건네주면 받았지요. 많이 컸네. 네, 어머니. 잘 키우고 있구나.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예전보다 편안했습니다. 퇴원하던 날 명자가 말했습니다. 진영아, 나 좀 찾아가도 될까? 네, 어머니. 언제든지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어때요? 좋아. 명자는 웃었습니다. 진영도 웃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명자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기다렸지요. 손목시계를 보며요. 정확히 오후 2시. 딩동. 명자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진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좀 일찍 왔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명자는 신발을 벗으며 웃었습니다. 진영도 웃었습니다. 명자는 부엌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김치통, 반찬 용기. 싱겁게 해봤어. 내가 짜게 못 먹잖아. 어머니, 기억하셨어요? 당연하지. 진영은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고맙습니다. 뭐가? 이제 물어보고 해야지. 예.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너무 몰랐어. 명자는 진영을 봤습니다. 앞으론 물어볼게. 진영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왜? 고맙습니다. 고마울 거 없어. 내가 배운 거야. 두 사람은 부엌에 나란히 섰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거실에서 아기가 불렀습니다. 엄마, 할머니. 두 사람은 함께 거실로 갔습니다. 명자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손주, 할머니 보고 싶었어? 아기는 웃었습니다. 진영은 그 모습을 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 찍어? 예뻐서요. 뭐가 예쁜데? 다요. 어머니도 아기도. 명자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진영은 명자를 한 달에 2번 찾아갔습니다. 가기 전엔 꼭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뵈러 갈게요. 그래, 고맙다. 미역국 끓여 놓을게. 아니에요. 제가 갈 때 뭐 사갈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좋아. 내가 오는 게 제일 좋지. 진영은 그 문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진영의 가족은 명자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저녁 식사였습니다. 명자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김치전. 하지만 혼자 다 하지 않았습니다. 진영이 도착하자 말했습니다. 진영아, 같이 할까? 네, 어머니. 진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명자 옆에 섰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명자는 진영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엔 하지 않던 질문이었지요. 좋아요. 근데 간을 좀 덜하면 어떨까요? 그래,
내가 짜게 못 먹지. 두 사람은 함께 요리했습니다. 성우는 거실에서 아기와 놀았습니다.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저녁을 먹으며 명자가 물었습니다. 진영아, 둘째 생각은 없어? 진영은 성우를 봤습니다. 성우도 진영을 봤습니다. 아직은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해. 내 몸이 제일 중요하니까. 명자는 웃었습니다. 진영도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담스러웠을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명자의 말투가 달랐고 진영의 마음도 달랐으니까요. 식사 후 아기가 명자의 무릎에 기댔습니다. 할머니 좋아. 할머니도 너 좋아. 진영은 그 모습을 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언젠가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야라고요.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오늘 좋았어. 성우가 말했습니다. 응, 나도. 엄마가 많이 변하셨어. 어머니뿐만 아니야. 나도 변했어. 성우는 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당신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뒷좌석에서 아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겨울밤이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진영은 아기를 재웠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봤습니다. 도어락 화면에 625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진영은 그 숫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차단의 암호였습니다. 명자를 막기 위한 벽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건 약속의 숫자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기 위한 징표였지요. 진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명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식사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엔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고맙다. 근데 미리 말해줘. 진영은 웃었습니다. 네, 꼭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 내가 두드릴게. 진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관계는 완벽해지지 않는다는 걸요. 여전히 어색한 순간도 있고 불편한 순간도 있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명자가 진영의 집을 찾았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집을 채웠습니다. 진영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진영아. 명자는 미소 지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지요. 오늘은 뭐 해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어머니가요? 응. 내가 하는 거 배우고 싶어서. 진영은 뜻밖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뻤습니다. 그럼 같이 할까요? 그래.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나란히 섰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내가 해볼게. 명자는 서툴게 칼을 잡았습니다. 진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응. 알았어.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거실에서 아기가 놀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그 옆에 앉아 있었지요. TV 소리, 아기 웃음소리, 부엌에서 나는 소리. 집은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지요. 진영은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문을 활짝 여는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랑은 두드릴 줄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데서 완성된다는 걸요. 그날 저녁 명자가 돌아갈 때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명자가 말했습니다. 진영아,
네, 어머니. 나 다음 주에도 와도 될까? 네, 좋아요. 그럼 토요일? 네. 미리 문자 주세요. 그래. 명자는 웃었습니다. 진영도 웃었습니다. 명자가 나가려 할 때 진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사랑해요. 명자는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요. 나도 사랑해. 진영아. 명자는 진영을 안았습니다. 짧게요.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요. 그리고 문을 나갔습니다. 진영은 문을 닫았습니다. 도어락 화면을 봤습니다. 625. 그 숫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단순한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공간을 존중합니다. 그러니 들어가기 전에 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러니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진영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성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영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성우의 어깨에 기댔지요. 피곤해? 아니, 행복해. 나도. 두 사람은 창밖을 봤습니다. 봄밤은 고요했습니다. 진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진영은 부엌에서 손을 닦고 나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명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 어머니, 오셨어요? 응. 제 시간에 왔지? 네, 딱 맞춰 오셨어요. 명자는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영은 문을 닫았습니다. 도어락 화면이 잠깐 켜졌다가 꺼졌습니다. 625. 그 숫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것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초인종을 눌렀지요. 딩동. 그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었습니다. 사랑은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두드릴 때 완성됩니다. 비밀번호보다 중요한 건 들어가기 전에 노크입니다. 그리고 그 노크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가족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초인종이 울립니다. 딩동. 더 이상 삑삑삑삑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625. 그 숫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것을 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노크합니다. 대신 기다립니다. 대신 존중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두드릴 때 완성된다는 것을요. 비밀번호보다 중요한 건 들어가기 전에 노크입니다. 그리고 그 노크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가족입니다. 당신의 집에도 노크 소리가 울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